이게 무슨 음모론 같은 소리냐고요?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도 이건 미국 정부가 스스로 남긴 공식 문서에 전부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냉전 시대의 가장 어두운 비밀 중 하나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1980년대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입니다. 당시 영부인이었던 낸시 레이건이 앞장서서 그냥 거절하세요 캠페인을 벌였잖아요. 마약은 절대 안 된다. 이게 바로 당시 정부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죠.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이렇게 대대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던 바로 그 시각, 바로 그 정부의 CIA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맹 세력들이 미국으로 코카인을 들여오는 걸 알면서도 사실상 눈 감아주고 있었거든요. 한쪽에서는 마약을 막고 다른 한쪽에서는 마약 밀매를 묵인하는 이 기막힌 상황.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 이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를 오늘 저와 함께 하나씩 풀어가 보시죠. 먼저 레이건 대통령이 동시에 치렀던 두 개의 전쟁이 뭔지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오고 간 더러운 돈의 정체, 그리고 마침내 미국 상원이 공식 보고서를 통해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까지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1980년대는 정말 맹전의 긴장감이 뭐랄까 살얼음판 같았어요. 특히 1979년에 니카라과에서 좌파 성향의 산디니스타 혁명이 성공하자 미국은 완전히 공황에 빠졌습니다. 이른바 도미노 이론 때문이었죠. 니카라구아를 시작으로 중앙아메리카 전체가 줄줄이 공산화될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공포에 휩싸인 겁니다. 그래서 레이건 행정부는 이 산디니스타 정권에 맞서 싸우는 콘트라라는 반군을 어떻게든 지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베트남 전쟁의 악몽이 아직 생생했던 미국 의회가 딱 제동을 건 겁니다. 볼랜드 수정법안이라는 걸 만들어서 정부가 콘트라 반군에게 공식적으로 돈을 주는 걸 법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대놓고는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바로 뒤에서 몰래 법을 피해갈 방법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어두워집니다. 그 유명한 이란 콘트라 사건이 퍼지거든요. 이게 어떻게 중앙아메리카의 비밀 전쟁이랑 국제 마약 거래를 연결시키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이 계획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올리버 노스라는 사람이 이걸 주도했는데요. 순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적국인 이란에 몰래 무기를 비싸게 팔아요. 거기서 남긴 돈을 가지고 의회 몰래 콘트라 반군을 지원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3단계와 4단계입니다. 반군에게 물자를 보내려면 비행기랑 조종사, 활주로가 필요하잖아요. 바로 그 보급망을 마약 밀매업자들도 함께 쓰도록 내버려둔 겁니다. 무기를 실어 나르던 비행기가 돌아올 땐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코카인을 가득 싣고 왔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게 CIA 요원들이 직접 마약을 팔았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우선순위의 문제였어요. CIA 입장에서는 공산주의를 막는 게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 편인 콘트라 반군과 연계된 사람들이 마약을 밀매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한 겁니다. 관계를 신속히 끊지 않았다는 이 CIA 내부 보고서의 표현이 모든 걸 말해주죠. 이런 흉흉한 소문들이 계속 돌기 시작하니까 당시에는 젊은 상원의원이었던 존 케리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섭니다. 레이건 행정부가 엄청나게 방해했지만 2년 넘게 끈질기게 조사를 해서 마침내 공식 보고서를 내놓게 되죠. 이 표를 좀 보세요. 이건 그냥 뜬 소문이 아닙니다. 1989년에 미국 상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발표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콘트라 보급망이 마약 밀매에 쓰인 것도 사실, 정부가 마약 수사를 막은 것도 사실로 드러났죠.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첫 번째 항목이에요. 아니 세상에, 미 국무부가 국민 세금으로 마약 밀매업자들한테 8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줬다고요? 그것도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요? 정말 믿기 힘든 일이죠. 이렇게 폭탄 같은 보고서가 나왔는데 언론 반응은 어땠을까요? 거의 집단적 하품 수준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신문 저 구석에 작은 기사로, 워싱턴 포스트는 더 뒤쪽에 실었고요. TV뉴스에서는 아예 다루지도 않았어요. 이 충격적인 공식 기록은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그냥 묻혀버린 겁니다. 말 그대로요.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진실은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어요. 그런데 1996년 한 기자가 나타나 이 잿더미 속에서 진실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사건을 그냥 과거의 정치 스캔들로 보지 않았어요. 당시 미국 사회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던 크랙 코카인 문제와 직접 연결시킨 거죠. 저널리스트 게리 웹, 그의 다크 얼라이언스라는 탐사보도 시리즈는 그야말로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그냥 CIA가 마약 밀매를 눈감아줬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미국에 쏟아져 들어온 코카인이 어떻게 LA 사우스 센트럴 같은 흑인 밀집 지역에서 값싼 마약, 크랙으로 변해서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렸는지 그 끔찍한 연결고리를 파고들었거든요. 웹의 보도가 나가자마자 엄청난 반격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7년 전엔 입싹 닫고 있던 바로 그 주류 언론들이 갑자기 들고 일어나서 게리 웹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웹이 주장한 연관성을 CIA가 꾸민 음모라고 교묘하게 프레임을 바꿔버렸습니다. 있지도 않은 주장을 만들어내서 그걸 반박하는 방식으로 웹의 신뢰도에 완전히 흠집을 낸 거죠. 결국 웹이 일하던 신문사마저 그의 기사가 잘못됐다고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게리 웹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언론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했죠. 그리고 2004년 그는 머리에 총상을 2발이나 입은 채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어요. 공식적인 사인은 자살. 하지만 글쎄요, 어떻게 머리에 2발을 쏠 수 있었는지 이 죽음을 둘러싼 의문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기록을 세상에 알리려다 모든 것을 잃은 셈이죠.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딱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해요. 이 이야기에서 어디까지가 정부 스스로 인정한 팩트고 어디부터가 아직 입증되지 않은 이론 혹은 주장의 영역일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CIA가 마약을 팔았다는 식의 단순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왼쪽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문서로 확인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정부가 마약상에게 돈을 주고 마약 밀수 통로를 묵인하고 수사를 막았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지 않나요? 한 나라의 정부가 자국민을 지키는 마약과의 전쟁보다 해외에서 벌이는 비밀 전쟁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때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인 셈입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와 정부가 스스로 남긴 문서 기록이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할 때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그 끔찍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묻어버린 거대 기관들인가요? 아니면 그 진실을 알리려다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 목숨까지 의심스럽게 잃은 한 명의 기자일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